일두정신 계승을 위한 2023 일두 선비문화 아카데미가 2023년 11월 14일과 15일, 16일까지 함양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전날인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순호 일두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장식에서 김윤수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바로 이어서 김윤수 성균관 부관장 겸 일두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첫 강의에서 일두가 세운 4대 누정이란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김윤수 이사장은 강의에서 동방오현 세계문화유산 남계서원의 주향 일두정여창 선생의 유적은 일두종택과 남계서원이 있다며 안이 삼동으로 유명한 화림동에 화석정, 농월정, 동어정, 군자정, 거연정, 양송정, 관운정, 모운정 등이 있었으나 화석정과 양송정은 빼곤 현존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영주 씨가 해금 연주로 국악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식사 후 강신웅 경상대 명예교수가 실천 선비론을 주제로 강의를 하며 오후 3시에 마무리하였다. 특히나 김윤수 이사장은 일두 선생이 뇌계 선생의 영정에 바치는 시를 낭송 중 감정이 복받쳐 울먹이며 결국 다 읽지도 못하고 급하게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정인상 건축학 박사가 일두건축의 내력과 변천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정규혁의 생황국악공연, 허영자 시인이 문학과 우리들의 삶이란 주제 강의에서 요즘 들어 특히 인문학의 쇠퇴를 불러오고 있는 각종 징후를 논하면서 인문학의 핵심이 되는 문학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며 시를 쓴다고 하여 배가 부르거나 시를 읽는다고 하여 어떤 가시적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면서 시의 어떤 요소가 독자에게 시를 읽는 기쁨을 주고 깨우침을 줄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날인 16일에는 일두 다큐멘터리 감상을 하고 경남정보대 정유지 교수의 일두 유적과 디카시의 만남 강의, 시낭송가 정태근 시인의 한시와 현대시 낭송법 강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일두 선비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진행할 정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히든폰 매너 모드로 좀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개강식과 함께 첫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강식은 간단하게 국민의례 하고 김윤수 이사장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개강을 앞서서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장소를 빌려주신 정상진 문화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카데미에 특별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 송호창 교육장님께서 연수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 함양교육청 교육장님을 하신 오일창 교육장님께서 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개강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국기에 대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여따 어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김윤수 이사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바로 첫강 유튜브 관련 4대 누정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춥고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 일두 선생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는 경남 문화관광 해설사 협회의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제는 꽉 찼습니다. 근데 우리 일두 선생님을 기리는 이런 학술회의는 아닙니다만 이런 강연에 이렇게 이 자리를 꽉 차도록 채워주시는 하동정 씨 여러분하고 우리 함양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사단법인 일두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된 지도 이제 5년 되고 내년이 되면 만 6년이 돼서 임기 2번이나 채우게 됩니다. 전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앞에 이사장들이 창설하신 일두선비문화재와 일두선비 아카데미를 충실히 계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도 이사장을 했으니까 뭔가 하나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나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올해 일두문화상이라는 것을 제정하기로 우리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상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일두의 학술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사업, 현창사업 이런데 크게 공헌하신 분을 찾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에 이제 일두선비문화자 때 제1회 일두문화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비록 상금 많지 않습니다만은 하나의 차비 정도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지리산문학관이 지속적으로 후원해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자체라든가 다른 독지가들한테 연결해 주시면은 노벨상은 못 되더라도 한국의 삼성의 이건희, 이병철 이런 분들이 기념하는 상 정도로 우리 일두문화상이 크게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일두선비 아카데미에 오늘 오후에 강연하실 강신웅 교수님하고 또 내일 하실 허영자 교수님 또 이 정인상 박사님 또 정유지 교수하고 김태근 신앙송가 이분들은 다 현재 당대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일두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는 이런 연설에 모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 당대 최고의 인물들한테 우리 일두의 향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식 이 개사는 짧게 마치고요. 바로 이제 제 강연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참석해 주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첫 강을 해주실 우리 김윤수 이사장님이고 박사님이신데, 우리 김윤수 이사장님은 향토 사학가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아는 것이 많으시고 우리 함양 향토 문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리산 문화관장님 맡으시고 있고요, 성균관 부관장님, 문화원 부원장님 좀 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두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지금 6년째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쪼르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전번에 남계서원에서 뵈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원찬 교육자님이 저기 남계서원 일두 선생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특히 서원 교육 앞으로 이제 우리 서원들이 재량 기능 뭐 속된 말로 해가지고 죽어있는 귀신들한테만 떠받드는 그런 서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여러분들이 와서 서원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육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이배영 교육혁신위원장이 교육부로 이관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이제 교육부로 이관되면 더욱 교육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서원이 문화관광 차원에서만 중시됐는데 앞으로는 이 교육 기능, 재향 기능이 아니라 교육 기능을 함으로써 그 옛날 조선시대 때도 살아있었고 앞으로 현대에도 교육 기능으로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향 기능이라는 것은 그분을 추모하는 몇몇 분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제사 지내고 음복하고 이런 걸로 끝인데 교육 기능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들한테 끝없이 그 서원에 모셔진 분의 정신을 이제 전파하고 널리 선전하고 그런 것을 함으로써 서원이 현대에도 계속 살아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거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기쁘게 전해주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일두 선생을 기념사업하면서 동시에 또 일두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는 일두 선생이 비록 남긴 자료는 많지 않지만은 남긴 자치는 매우 많습니다. 매우 넓게 퍼져 있고 우리 전번에 도산서원 연수에 가서 보니까는 전부 다 태계 유적들인데 안동에 가면 태계 종택에다가 태계 유택에다가 태계 선생이 걸어다니신 길, 또 태계 선생이 교육하시는 서당, 뭐 온갖 자치가 다 태계 선생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도 일두 선생에 대한 것을 다 개발하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함양에 오면은 일두 자치 여기저기 모든 것을 느껴볼 수 있고 일두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우리들이 발굴해서 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두 선생께서 태어나신 곳도 우리 함양이고 또 사시던 곳도 함양이고 또 그분이 그 당시에는 다른 고을이었습니다만 우리 함양 안이 거기에서 또 목민관도 지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양에는 전부 다 일두 선생의 자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두 선생의 자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치가 이제 4개가 있는데 우리 함양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그 4대 누정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4가지 큰 누정 중에 한 가지는 악양정이라고 하동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주시 악양현 그 진주 관할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동군 관할이죠. 하동군의 악양정 이것은 일두 선생이 39살 때 이제 악양에 가서 정자를 짓고 거기서 후학들을 기르고 또 은거하시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고을 이름이 회강동이에요. 모여서 강의를 했다. 그래서 일두 선생의 제자들이 거기 모여서 그때 39살이었으니까 충분히 가르칠 나이가 되죠. 그래서 그 일두 선생 앞에서 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 그래서 모일회자, 강의할 강자, 골짜기 동자, 회강동 그래서 회강동이라는 그런 자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악양정이 회강동이라는 걸 잘 모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휴천면 문정리에 가면 그 문정리가 무슨 동인지 아시는가요? 그냥 문정 해버리니까 문정이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을 살려야 됩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원래 지명 이름을 빼버리고 문정리라 해버리니까는 이게 문헌공 일두 선생을 기념하는 문헌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문헌동을 하고 그 후에는 이영년이라 고려말에 우리 함양에 은거하신 개성부를 지내신 그 이종현 형제분의 그 위대하신 이영년 선생의 은거지가 도정동이고 도정정사고 그런데 그 도정동하고 문헌동하고 합해가지고 문정리로 바꿨어요. 그 문정리로 바꿨으면은 문상마을, 문화마을 여기 우리 정문상 선생님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문상마을, 문화마을이 자꾸 문상문화가 뭐예요? 아래 마을은 문화마을은 문정동이고 위에 마을은 도정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문헌동, 도정동 그래야지 문화, 문상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문정리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명을 없애고 원래 문헌동 일두 선생이 거기서 문헌동에 그 태경 선생하고 지리산을 주라면서 문헌동에 와가지고
저 필봉산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다. 가거지동이라 가거지지라 살만한 동네라 해서 가거동이라 했는데 그 가거동이 바로 문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헌동과 그 도정정사 고려말의 은사 이영년 선생이 도정정사를 짓고 사시던 도정동, 그래서 문헌동과 도정동이라는 원래 이름을 살려서 불러야지 문하 문상 그러니까 뭐 위아래의 모양이다. 글 잘하는 사람이 위에 살고 글 못하는 사람이 아래 살고 이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명, 아름다운 지명 아니에요? 문헌동, 도정동. 원래 그 의미를 살려서 써야지 아름다운 거지. 그 아름다운 이름을 없애버리고 문정리, 문하마을, 문상마을 그럼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헌동이라는 지명을 살려야 되듯이 악양동이 원래는 지금은 이제 거기 일조 선생의 그 덕은사라는 사당이 있어가지고 덕은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덕자가 도덕적인 사람이 은거했다 해서 덕은리니까 그것도 좋은 이름입니다. 또 그 전에 일조 선생께서 거기서 제자들과 강학을 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강학을 했기 때문에 회강동이라 했다는 그 지명도 아름다운 지명이죠. 악양정, 회강동. 그와 마찬가지로 일조 선생께서 함양에 오서 자기 처갓집인 저기 봉전마을 서하 봉전마을에 가면은 그 앞에 군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양정이 이제 일조 선생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정자예요. 일조 선생께서는 정자를 세울 정도의 돈은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살림을 잘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께서 악양정이라는 정자를 세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때 정자 문화가 일조 선생이 굉장히 치중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함양에도 뭐 교수정이라고 그 전에 덕곡 선생께서 세우신 교수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우리 일조 선생께서 악양정이라고 비록 하동에 세웠지만은 악양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유치했을 때 우리들이 서하 봉전마을에 군자정이 있는데 이건 우리들이 전부 다 1802년에 전시서의 후손인 전세걸 전세택이 일조 선생을 추모해서 일조 선생의 군자다운 면모를 추모해서 지은 정자다. 그래서 그것을 군자정이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전세걸 전세택이라는 분들도 거기가 군자정이라는 원래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자를 다시 복원하고서 군자정이라는 현판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건 그 양반들의 그 현판 기문에 다 진술해 놨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깊이 안 보고 무조건 전세걸 전세택 전세걸 전세택 그 형제분들이 거기다가 일조 선생을 추모해서 군자정을 세웠다. 이렇게만 너무나 평범하게 인식하고 있던 거죠. 그건 일조 선생을 추모해서 세운 게 아니라 일조 선생 당시부터 군자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학사로도 학사라는 게 한림학사 최초원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이 한림학사 최초원을 추모해서 누각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냥 학사로라 붙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한림학사라는 것은 자기가 한림학사를 지내서 함양 태수로 왔기 때문에 누각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학사로라고 본인이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박사면은 정자를 짓고 박사정이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박사가 박사정을 짓는데 뭐 부당하니 거짓말이니 뭐 난리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림학사를 지내신 고은 선생이 정자를 짓고 누각을 짓고 거기다가 학사로라는 현판을 달았다 해서 그것이 전혀 부당하거나 이상하거나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조건 한림학사 최초원을 추모해서 세웠다. 이런 데 상식이 너무 바뀌어있기 때문에 군자정도 마찬가지예요. 군자인 일조 선생을 기념해서 후인들이 세웠다. 여기에 생각이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군자정이 일조 선생이 세운 거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1802년에 전세걸 전세택 그분들이 정선전 씨 그분들이 세웠다는 그 말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 이전에 군자정이라는 존재를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문헌을 보니까는 그 이전에도 1802년에 세웠지만 그 이후의 문헌들은 전부 다 이제 전세걸 전세택이 지은 군자정에 대한 기문이고 시입니다. 다 그분들을 네가 잘했다 하는 의미에서 군자정에 와서 놀면서 시를 짓는 것은 다 전세걸 전세택이 다 일조 선생을 추모해서 군자정을 지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다 시를 짓고 기문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짓기 전 1802년 이전에도 1700년대, 1600년대, 심지어 1500년대까지도
군자정이라는 말이 있고 군자정을 와서 감상하고 군자정에 올라가 본 것도 있고 그런 것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다 1500년대까지 군자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세택이 지금 그 현판에 봐도 여기에는 옛날에 바위에는 군자정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랬어요. 군자정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분들이 짓기 전에 이미 그 지명이 군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군자정이라는 그 지명을 군자정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느껴가지고 일도 선생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자를 복원해야 되겠다, 중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세태 형제가 거기다가 군자정을 새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건에 해당되는 거지 그분들이 창건한 게 아니에요. 창건이라는 건 처음 세우신 거고 중건이라는 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거나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군자정은 제가 볼 때는 1500년대까지도 군자정이라는 게 있고 저기 우리 함양의 임진왜란 일기를 쓰시는 고대 정경훈 선생 이분이 1500년대 인물인데 이분이 황석산성 그 피난 생활에서도 이 종유재란 그 전란의 참상에서도 군자정은 허물어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정경훈 선생이 거기 황석산 지나가면서 오락동 그 오현마을 오락동을 지나가면서 군자정을 감상하면서 고은 일도 선생의 자취가 여기 아직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구나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감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1500년대 임진이라는 종유재란 때에도 군자정이라는 정자는 타지 않고 그대로 엄연한 모습으로 의젓이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까지도 군자정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일도 선생이 살아계실 때 물론 세운 곳은 다 그 다음에 무너졌겠죠. 무너졌는데 후인들이 또 그 일도 선생을 기념해서 다시 또 군자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또 그 뒤에 다시 또 한번 무너진 것을 또 사람들이 짓고 그래서 그 뒤에 오신 분들의 자취에 보면 어떤 데는 바위에 군자암이라는 글자가 있다. 왜? 일도 선생께서 노시던 데이기 때문에 그 바위를 군자암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바위만 읊은 때도 있어요. 바위만 읊은 때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때는 이미 중간에 한 번 또 정자가 없어지고 또 중간에 또 군자정을 읊은 시들이 나오는 거 보면 또 군자정이 다시 또 복원되고 또 그 뒤에 또 무너져가지고 군자정이라는 세 글자만 바위에 새겨져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전세태 형제가 1802년에 비로소 이제 군자정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정선전 씨 집안에서 군자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 뒤로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그대로 잘 보존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전세태 형제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까지 잘 보존됐기에 사람들은 군자정 하면은 무조건 정선정 씨 집안에서 일도 선생을 추모해서 기념해서 세운 정자다 이렇게 세우는데 그 이전 1700년대, 1600년대, 1500년대 그때도 다 군자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또 정자가 없을 때는 군자정이라는 글자 바위에 새겨진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가지고 그 바위를 군자암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현재 군자정은 정선전 시들이 중건한 것이 창건한 것이 아니다. 창건자는 그럼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일도 선생이다. 그렇죠? 일도 선생은 이미 악영정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 처가 동네인 그 봉전 마을에다가 군자정을 세울 여력은 충분하고 또 이분이 생전 정자를 안 지어 보신 분이 모르겠지만은 이미 하동에서 악영정을 짓고 거기서 은거 강학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양에서도 내내 군자정을 세우고 강학하셨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들이 군자정 하면은 이제 일도 선생이 창건한 것이다. 이런 진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헌이라는 건 다 진술이거든요. 누가 진술했느냐? 그 당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진술한 것도 있고 후대에 그것을 그렇게 느껴서 진술한 사람도 있고 근데 생판 아무 근거도 없이 거짓말로 지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은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일도 선생은 악영정을 지으신 경험이 있는 분이고 또 정자를 지을 여력도 충분하신 분이고 또 특히 일도 선생은 친구가 두 분이 더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냐? 일도 선생은 하동정 씨고 또 개평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양반은 경주정 씨예요. 경주정 씨 정영수라는 분이고 또 저기 안위에 가면은 그 위천리에 가면은 거기에는 정옥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확계 선생이라고 하는데 확계 정옥견 선생은 초계정 씨로서
일도 선생하고 같이 사당에 모셔진 그 남계서원 문헌공명에 같이 모셔진 계양 강익 선생과 또 한 분이 동계 정원 선생이죠. 동계 정원 선생의 증조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선생의 친구의 증손자가 바로 동계 정원 선생이에요. 그 친구분이 학계 정옥경 선생이 거기 위천면에다가 세운 정자 이름이 뭐냐? 능허정이에요. 능허정. 그러니까는 이 경주정씨가 개평에다 세운 정자는 언덕의 서쪽에 세웠다 해서 안서에 있는 계정인데 우리들이 그 계정의 이름을 모르죠. 뭘로 붙였는지. 그것을 소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언덕의 서쪽 시냇가에다가 정자를 세웠다. 그래서 저는 임시로 그것을 서계정이라 부릅니다. 서쪽에 있는 시냇물의 계정이라 해서 서계정이라고 일단 명명을 하는데 그 서계정의 원래 이름은 모릅니다만은 서쪽에 있는 시냇가의 정자 서계정. 그래서 그 개평에는 서계정이 있고 저기 이천면에는 초계 학계 정옥견 선생 친구분의 그 능어정이 있고 이 세 분이 서로 어울려서 친구지간으로 또 잘 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두 선생도 그럼 자기도 정자를 하나 지어야죠. 오히려죠. 개평에는 이미 자기 친구 경주정씨 정영수가 된 서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 처양인 봉전에다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군자정을 하나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일두 선생은 정옥견 선생이 누구냐? 동계 선생의 증조부인데 그분이 또 누구랑 친구냐면은 계양 강익 선생의 또 할아버지인 금제 강한 선생하고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일두 선생도 금제 강한하고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계서원을 창건하신 계양 강익 선생은 또 이 일두 선생의 친구분의 손자이고 거기에 또 모셔져 있는 동계 정원 선생은 증손자이고 또 동계 선생은 남계서원의 유사를 지내셨고 그 계양 선생은 남계서원의 원장을 지내셨고 다 남계서원에 공헌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뜬금없이 와서 남계서원에 와서 공헌한 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의 친구, 증조 할아버지의 친구 이런 분도 된단 말이에요. 일두 선생이 그 자체가 물론 명연이라서 당연히 존경할 대상이고 와서 일할 대상이지만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혈연적으로도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친구였고 할아버지의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 분들이 다 어울려 지내셨는데 그 삼정 세정씨의 세정자 그러니까는 하동정씨 일두 선생의 군자정 서봉전에는 군자정 그 다음에 경주정씨 정영수의 개평에 있는 서계정 또 초계정씨 정옥견의 이천면에 있는 능호정 이 세 정씨의 세정자 그 시대에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다 그 정자 문화가 그 당시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그 일두 선생도 당연히 거기다 정자를 세운 것이 어떤 정자냐? 그게 군자정이라는 거죠. 왜 군자정이냐? 일두 선생이 내가 군자라서 군자가 아니라 일두 선생도 주렴계 선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중국 성리학의 시조가 주렴계 선생이잖아요. 주렴계 선생의 호가 연계고 이름이 주론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지은 가장 유명한 문장이 애련설 연꽃을 사랑한다는 그 문장인데 연꽃을 사랑한다의 문장이 뭐가 있어요? 연은 화지 군자야라 그죠? 연꽃은 꽃 중에 군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련설을 좋아하는 주렴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 모토는 뭐예요? 군자 정신이죠. 그 군자는 뭐냐? 공자님이 말씀하는 군자 소인이 아니라 주렴계가 말하는 연꽃을 사랑하는 인물, 연꽃과 같은 인물, 그것이 바로 군자예요. 연꽃이라는 것은 진흙에 태어나도 물들지 않고 또 가운데는 소통되어 있으면서 밖으로는 또 강직하고 또 향기는 멀리 뻗어나가고 이런 군자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꽃 중에 연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꽃을 갖다가 연은 화지 군자라 군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두 선생이 주렴계 선생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인 애련설에 따라서 군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일두 선생이 이제 공자의 군자 정신을 안 하고 왜 주렴계의 군자 정신을 하느냐? 뭐 우리들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주렴계의 군자 정신이라는 것은 꽃 중에 군자이기 때문에 꽃 중에 군자라서 나도 사람 중에 군자가 되겠다 하면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일두 선생도 주렴계는 꽃 중에 군자는 이제 연꽃 우리들도 이제 사람 중에 군자가 된다. 그러면 스스로 좋은 거죠. 나도 사람 중에 군자가 되겠다. 하면은 이제 인지 군자야라.
사람 중에는 소인도 많고 소인만도 못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사람 중에 군자가 되면 그보다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 거죠. 성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성인이 되지 못할 바에는 군자가 돼서 적어도 소인배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 군자의 정신이죠. 그래서 일조 선생님께서 군자의 정신을 강조하셔가지고 주령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정자를 세웠다 하면 군자정을 세우는 거죠. 그럼 그 군자정을 세운 것을 확장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주령계 선생의 그 인품 자체란 말이에요. 주령계 선생이 좋아하는 꽃의 연꽃의 군자가 아니라 주령계 선생 그 인품 자체를 존경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광풍제월이에요. 주령계 선생은 그 인품 자체가 인격 자체가 광풍제월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의 정신적인 면모는 뭐냐? 창가에 풀이 자라나도 그 제자들이 와서 여기 잡초가 여기 생겼냐 뽑아버리려 해도 뽑지 마라. 걔도 생명이다 이거예요. 걔도 태어나려고 살으려고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데 왜 그거 뽑아버리냐? 그 생명을 존중해서 뽑아버리지 말고 내둬라. 창전 부재초예요. 창문 틈으로 잡초가 하나 우거져 나온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뽑아버렸지만 주력의 선생은 그것도 하나의 생명체니까 뽑지 말고 지가 잘하고 싶은 데까지 잘하게 내버려둬라. 창제 부재초. 그런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주력의 선생님이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농부들이 밭에 잡초가 많이 나면 뽑아버리지 용서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그런 생명 존중을 사상을 가지고 계신 주력의 선생이 그분의 인격을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딱 네 글자. 광풍제월. 빛나는 바람과 맑게 갠 날의 달빛. 우리들이 비가 온 뒤에 그 밤하늘을 바라볼 때 그 달이 딱 떠오르면은 그 얼마나 맑은 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광풍제월의 제월이죠. 맑게 갠 날의 달빛. 그 다음에 광풍을 하고 반짝반짝하면서 빛나는 바람. 우리들은 바람이 빛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들이 햇볕이 쨍쨍 내리지고 비 그친 다음에 햇볕이 쨍쨍 내리질 때 그 날씨에 나가서 딱 바라보면은 뭔가 세상에 이 바람이 불어도 그 빛이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풍제월이라는 것은 본인이 느껴봐야 그 광풍제월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말로 아무리 설명한다 해서 그것이 광풍이 뭐고 제월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우리 밤중에 가서 비 개인 날에 밤중에 가서 달빛을 바라보면서 제월 느껴보고 또 날씨가 맑은 날에 바람이 살살 불 때 또 햇빛이 쨍쨍할 때 그때의 광풍 빛나는 바람이 빛이 난다. 그건 우리들의 시각적으로 바람은 안 보이는 건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할 때는 빛나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빛나는 바람이 되는데 그 빛나는 바람은 느끼는 사람만이 느끼지 우리들이 말로 한다고 해서 빛나는 바람이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빛나는 바람과 맑게 갠 날의 달빛. 맑게 갠 날의 달빛은 우리들이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달이 맑구나. 참으로 청초하구나 하는 달빛 느끼는 거. 그런 기상을 가지신 분이 광풍제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상복이라는 분이 주령계를 만나고 돌아오면은 주령계 선생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광풍제월입니다. 그건 뭔 말이지? 빛나는 바람과 맑게 갠 날의 달빛 같은 그런 고매한 아주 고상하고 청초한 기상을 가지신 분이 주령계 선생이다. 그래서 일조 선생이 주령계 선생의 그 광풍제월의 기상을 따와가지고 안희현강으로 부임하셔가지고는 딱 광풍로 제월당을 딱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조 선생께서 얼마나 주령계 선생을 존경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주령계 선생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백운동 서원에 가면 전부 다 경념정, 주령계를 존경한다 해서 경념정. 또 뭐 그 고려 말에 또 은자인 탁광부라는 분이 저 광주 분이신데 광주 탁신데 그분도 정자를 지었는데 경념정. 그 다음에 또 그 고려 말의 은사가 저기 예천에 지은 정자 이름도 향원정, 청원정. 이 연꽃의 향기는 맑고도 멀리 퍼진다 해서 청원정, 향원정. 이런 정자 이름이 조선 초기,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전기까지 계속 주령계를 존경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선도하신 분이 우리 일조 선생도 한 분, 그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광풍로 제월당, 군자정. 이건 다 주령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물론 군자란 말이 이제 뭐 군자와 소인하면 공자리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연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군자의 정신이다 해가지고 군자정.
그 다음에 이제 광풍로 제월당. 그래서 일도 선생께서 이 안희 지역에 이 주령계 선생의 사상을 딱 건축물 표지 속으로 딱 세우는 겁니다. 건축물 표지가 바로 뭐예요? 군자정, 광풍로, 제월당. 이러니까 이것은 뭐야? 주령계를 딱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군자정 하면 자꾸 군자다운 일도 뭐 이거 생각합니다만은 일도 선생이 나중에는 군자다우신 분이 됐지만은 그 전에는 주령계를 존경하고 주령계의 군자 정신이 담긴 연꽃을 사랑하는 그런 선비였어요. 그래서 그 선비를 기려서 그 선비가 주령계를 기려서 세운 정자 이름이 군자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자정은 전세벌 전세택이 짓기 이전부터 1700년대, 1600년대, 1500년대까지 다 군자정이라는 정자도 있었고 그 지명도 있었고 또 그것이 소급해 올라가면 일도 선생께서 자기 친구들과 같이 정자를 지어서 정자 한번 풍류를 즐기던 그런 정자였다. 그래서 이 군자정은 일도 선생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령계 선생의 정신이 어디에 또 있어요? 광풍, 제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경주에 가면은 옥산소원이라고 회제 이현적 선생을 모신 소원인데 거기에 무변루라고 있습니다. 풍월무변. 그 풍월무변이라는 것도 바로 광풍과 제월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다 주령계 선생의 사상을 존경해서 만든 이름이죠. 다 주자가 붙인 이름인데 그 광풍, 제월만 있는 게 아니라 함양의 농월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주령계 선생을 존경하는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들이 농월정 그러면 농월, 음풍농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는 음풍농월은 이미 의미가 변질된 거예요. 이것은 맛이 약간 간 거예요. 향기로운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향기로운 음식이 맛이 약간 가면은 약간 이상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맑은 음식의 맑은 향기를 맡을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데 그것이 썩어가지고 이상한 냄새 나는 것은 이 멋이 그것은 벌써 맛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음풍농월이라고 우리들이 보통 비하하는 표현은 저 친구는 공부는 안 하고 음풍농월이나 한다. 시인들 보고 비방할 때 우리들이 음풍농월이라고 비방하잖아요. 쓸데없이 풍월이나 읊조리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무병신음어라 한시 지느라고 고생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읊조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병이 없이 신음한다. 무병신음.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이 병이 없이 신음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면 그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동정을 살 수 있는 거죠. 아픈 사람이 끙끙거리는데 그걸 보고 비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 끙끙거리면 불쌍하다.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이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아픈 건 표현해야 되잖아요. 아픈데 아프다고 표현 안 하고 꼭 참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 끙끙 참고 있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은 병도 없어. 근데 왜 신음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쫑알쫑알쫑알 꾹꾹꾹꾹 한단 말이에요. 시즌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병신음어를 이제 시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 무병신음어인데 그에 못지않게 비방하는 말이 음풍농월이죠. 할 일 없이 음풍농월을 한다고. 근데 할 일 없이 음풍농월 하는 게 아니에요. 음풍농월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도 주령계 선생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광풍제월만 주령계 선생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에요. 광풍제월도 이 주령계 선생의 그 기상이 보면은 빛나는 바람과 맑게 갯날의 달빛 같은 분이고 음풍농월도 주령계 선생을 보고 오면은 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저절로 시를 읊조리게 되고 명구를 생각하면서 또 주령계 선생이 하신 말씀을 읊조리면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풍농월 바람을 읊고 달을 읊조린다는 것도 내내 주령계 선생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내가 엄청 기분이 좋아. 주령계 선생 오니까 그분의 맑은 춘풍 3월 내가 그분한테 한 달 동안 있다가 왔는데 한 달 동안 내 봄바람 속에서 앉았다 온 느낌이 들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어느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들뜨고 마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주령계 선생을 사람들이 만나고 돌아오면은 그것이 바로 그 정자 선생도 정명도 정의천 형제도 주령계 선생을 만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기분이 좋으니까는 그 양반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령계 선생을 만나고 돌아오시는 정명도 정의천 형제 그 정자구 선생들도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스승 주령계 선생을 만나고 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음풍농월이 귀라 풍어를 읊조리면서 내가 돌아왔다.
이거 은풍농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람이 명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가마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들뜬 마음에 신을 읊으면서 내가 명구를 생각하면서 쭝알쭝알하면서 내 돌아오는 그 기분 좋은 상태, 명현을 만나고 왔을 때 그 탁월한 그 기분 상태를 은풍농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풍농이라는 건 명현을 상징하는 말이지 시를 읊조리고 할 일 없이 시를 읊조리는 그런 비방을 들을 용어가 아니에요. 광풍제월이란 말이 주령교 선생을 상징하는 말이지 은풍농을도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주령교 선생을 만나고 돌아올 때 내가 그분을 만나고 돌아올 때 한 달 동안 봄바람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 한 달 동안 봄바람 속에 있다가 돌아오니까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풍동월이 기라 은풍동월 하면서 돌아왔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은풍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광풍제월 은풍농월. 그래서 우리 은풍농월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안에 있잖아요. 농월정. 그래서 우리들이 은풍농월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것도 내내 조선 전기까지의 그 주령교 선생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조선 전기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명칭이란 말이에요. 물론 농월정은 조선 후기에 세워졌습니다만은 지적당 박명보 선생이 세운 때는 이미 임진왜란을 겪고 광해군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사회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만은 이 지적당 박명보 선생이 세운 농월정을 세울 때의 그 심정은 은풍농월 군자를 만나서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이때의 심정으로 세운 정자가 농월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농월정도 자꾸 조선 후기에 오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충절 정신에 매몰돼가지고 우리 조상이 역적인데도 불구하고 충신이다라고 막 뒤집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 고려시대 때 은거 안 하고 조선 서기에도 벼슬까지 다 해드신 분인데도 우리 조상은 조선 전기에 벼슬 안 하고 고려 말에 충신으로서 은거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막 그래서 우리 조상을 완전히 충신으로 만들어버려. 이 단종의 시대에도 벼슬 했는데 단종 이후 세조대왕 때도 공신이 되고 벼슬을 하고 성종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 벼슬살에다 죽었는데 단종 때 충절을 지켜서 고향에 은거해서 벼슬 안 하고 임금님 불러도 거절하고 살았다. 이런 충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순창 설씨가 계시면 좀 곤란한데 순창에 가면은 또 설씨동네 귀례정이라고 신숙주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이 고령신씨 신숙주의 동생이 신말주인데 이분이 귀례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거했어요. 물론 한때 은거는 했죠. 벼슬에서 파직돼서 쫓겨났기 때문에 와서 은거했는데 그것을 이제 단종 때 충절을 지켜서 우리 조상이 충신이다 하고 주장해서 거기다가 귀례정이라는 걸 짓고 거기다가 이제 또 화암서원이라는 서원도 세웠는데 거기다가 원래는 충암 김정 선생이라든가 또 하서 김일호 선생이라든가 우리 조상인 건재 김천일 선생이라든가 또 재봉 고경명이라고 의병장 이 두 분은 다 의병장 충신이죠. 또 앞에 분들은 다 절의를 지키신 충신들이고 충암 김정 선생은 김효사화 때 시작됐고 하서 김일호 선생은 을사사화 때 은거하신 충신인데 이 네 분을 모시는 서원에다가 그 귀례정 신말주라고 신숙주의 동생으로서 세조 성종 때까지 벼슬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죽은 양반을 단종의 충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상이 가장 연배도 많고 위대한 충신이니까 제일 높은 데 앉혀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분들을 무시하고 꼭대기에다가 딱 서원을 입회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 양식 있는 선비들이 임금님한테 상소해가지고 아니 이 네 분의 위대한 명연 앞에다가 시골 선비를 갖다가 높은 데 올렸다고 이거 탐욕하고 막 그러니까 서로 시골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 났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선 후기에 오면은 이 충절 정신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자기 조상을 충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충신을 만들어야 뭐가 덕보느니까 물론 덕이 없으면 절대 충신을 만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덕보는 없기 때문에 충신을 만드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충절 정신에 매몰되면 그런 병폐가 있다는 것을 하면서 그래서 이 지적당 박명보 선생을 나중에 충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월정이라는 개념을 나중에는 이제 노중년이라는 진나라 시대 때 충신이 있는데 이분은 사람들이 진시황제를 갖다가 황제로 추존하려고 그러니까 높이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진시황을 갖다가 황제로 높이면은 나는 동해바다 가서 도해이사라 동해바다 가서 뛰어들어 죽어버리겠다 나는 충절을 지켜서 죽겠다 해서
그 충절의 상징이 또 이 노중련이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중련의 그 충절의 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지적동 박명보 선생과 농월정을 세워서 자기는 이제 광해군 때 어지러운 시대에 벗어나라고 은거했다.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 정신은 노중련의 충절 정신을 받은 게 아니라 주정계 선생의 은풍농을 기하는 그런 명연을 존중하고 명연의 기상을 흠모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농월정을 세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손들은 우리 조상이 충신되는 게 더 좋지. 그 명연을 흠모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월정의 정신이 농월정의 개념이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충신의 정자. 근데 군자정이나 농월정이나 똑같이 다 주정계 선생의 그런 맑은 기상을 흠모하는 후학들의 정신에서 나온 정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도 선생의 군자정, 악양정, 광풍로, 제월당 이것이 바로 일도 선생이 직접 세우신 4개의 정자예요. 근데 그 4개의 정자 중에서도 이 제월당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제월당을 일도 선생께서 저기 제월대 위에 금천 위에 현재 안희의 동천 옆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제월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일도 선생께서 이제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제월당을 세웠는데 그 제월당을 세우고 세월이 지나가서 인조 때가 되니까는 그 물론 이제 거창신시 중에도 그 중에는 이제 일도 선생을 존경해가지고 일도 선생이 용문서원이 안희의 용문서원이 세워졌으니까 갈찬 선생이라든가 천모당 이문 선생도 모시고 동계 선생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용문서원이 세워졌는데 그 용문서원을 세운 다음에 임금님한테 상소해가지고 용문서원이 일도 선생을 모신 서원이니까 임금님이 사액 좀 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인조대행 때는 바로 사액을 내리진 않았어요. 야 일도 선생의 사액이 이미 함양 남계서원에 있는데 바로 역거을 해서 뭐 또 사액을 달라고 그래. 뭐 사액을 그렇게 빈번하게 남발하면 안 된다. 못 준다. 이래가지고 임금님이 거절해 버렸어요. 그때 그 거절하신 때 그 거창시 그 선비가 용문서원 사액 신청 상소를 올린 선비인데 그때 그 제월당에 세워졌고 그 양반들이 그 거창시 분들이 그 용문서원에 사액 신청하신 분들이 또 향교 옆에다가 서원을 하나 세웠어요. 그 서원이 뭐냐? 바로 요소신권을 모신 국외서원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쪽에 있었어요. 거창신시대 서원이 요소신권을 모신 서원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요소신권의 그 거창신시들이 대성을 이루고 또 권력자도 나오고 뭐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엄청난 떨친 집안이 됐습니다만은 인조시대만 해도 거창신시들은 그렇게 큰 게 별 볼일 있는 인물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창신시들이 한교 옆에다가 서원을 세우니까 고을 사람들이 볼 때 야 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요새 속된 말로 하면 듣보잡인데 이 듣보잡이 어디다가 향교 옆에다가 서원을 세우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우리 고을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현감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글을 올려가지고 저 서원을 철폐 좀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 행위를 좀 징치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구당 박장원이라는 현감이 누구냐 바로 이 어사 박문수의 증조부인데 이분이 나중에 판사까지 올라가신 훌륭하신 학자인데 고을 사람들의 여론을 들으니까 거기에 맞긴 맞다. 그 이름도 없는 사람을 어디다가 서원을 향교 옆에다 세우느냐 저 시골 구석에다 세우면 몰라도 향교 옆에다가 떡한 이름도 없는 사람의 서원을 세우는 건 부당하지. 헐어버려라. 그래가지고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헐어버린 걸 가지고 다시 그 당시는 이미 임진왜란때 붙어가지고 제월당이 없었으니까 구당 박장원이 광풍로 현재 광풍로 옆에다가 제월당을 세워서 같이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연결시켜버렸어요. 연결시켜버리고 나중에 이제 관아제 조영숙 선생이 안희현감으로 와가지고는 거기다 담장을 삥 둘러쳐가지고 광풍로 제월당 하나의 건물이죠. 이제 하나의 연결체가 돼가지고 거기다 담벼락을 쌓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겼겠죠. 이 일반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리니까는 벽도 해물고 나무도 훼손하고 이러니까는 못 들어오게 담장을 쳐가지고 문장을 다 만들어버리고 출입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구당 박장원이 이제
임기가 차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까는 이 거창신 씨, 이 신모씨 양반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조상 소원을 얘들이 부셨으니까 우리도 그거 놔두면 안 되지 하면서 쫓아가서 그 제월 땅을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후임 그 김덕회 현감이 또 관찰사한테 보고해가지고 이 선비들이 멋대로 감히 소년의 유적인데 제월 땅이 다 소년의 유적 아니에요? 소년의 유적을 멋대로 허물어버렸다고 처벌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처벌하라. 그래서 처벌하고 다시 그 건물을 이제 그 김덕회라는 분이 다시 또 세웠어요. 그래서 광풍로 제월 땅이 하나의 건물 체제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 뒤에 제월 땅 현재 그 뭐 안희면장 화중환이라는 분이 다시 제월대 위로 옮겨서 제월 땅이 세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월 땅이라는 건물이 아주 역사적으로 안희 지역에 서원의 변천사에 있어서 중요한 뭐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된 거죠. 뭐 제월 땅 본인의 명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시대 서원의 역사에서 용문 서원의 역사 또 요소 신권을 모신 요소 서원의 역사 이 두 가지를 얽혀가지고 제월 땅에 순환을 당했다 하는 고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반인데 뭐 12시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제가 말로만 말씀드렸고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이 안이 글을 보면서 감독을 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예, 그러면 10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예, 반갑습니다. 2차는 감독을 위주로 원문의 묘미를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희 삼동은 우리 함양은 이제 현재는 이제 우리 함양군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안희현 일대 그게 전국의 유명한 명승지가 돼가지고 조선 선비들은 안희 삼동을 한번 유람하는 것이 우리 고려시대 때요 원생 고려국 일견 금강산 고려국에 태어나서 한번 금강산을 보는 게 소원이다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원생 고려국 일견 금강산. 그래서 한일자 볼견자 일견록이라 하면은 그것은 무조건 금강산 유람기를 일견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유두르럭 하면은 지리산 유람록을 유두르럭 하듯이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일견록 하면은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금강산도 많이 보니까 동시에 또 안희 삼동을 보는 것이 또 이 양반들의 평생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양반들의 학자들은 대부분 안희 삼동을 유람할 것을 결심하고 조선 후기에 오고는 많이 와서 안희 삼동 유람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안희현 삼동이 지금 말하는 원악동 수송대는 거창군으로 갔습니다만은 두 개가 그래도 우리 함양에 있잖아요. 심진동, 화림동. 그래서 심진동에는 이제 심원정이라는 유서 깊은 고색 창연한 정자가 있고, 그 원악동 수송대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요소정, 그 다음에 그 후에 용암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거기는 그렇게 정자보다는 그 수송대라는 바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수송대라는 그 바위만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 정자는 별로 그렇게 기억 안 하고. 근데 이 화림동에는 이 바위가 큰 바위는 없지만은 이 반석 이게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농월정도 그 바위고 동호정도 바위고 거연정도 바위고 구자정도 다 반석의 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위들은 우뚝한 바위가 아니고 평평한 바위들, 널찍한 바위들. 그래서 이 화림동의 특징이 널찍한 너럭바위들 반석. 아니 불을 꺼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대머리는 아니지만 빛이 나지는 않을 테니까. 아까 어두웠어. 아까 PPT. 아니 저 위에도 불 좀 켜주세요. 근데 사람은 좀 신비감이 있어야 되니까 제 얼굴을 좀 가려주세요. 너무 환하게 드러나면 비천이 다 드러나니까요. 앞만 내려면 안 돼. 그 앞만 강당 뭔거나 같이 켜야 돼. 그래서 이 안희 삼동 중에 이제 화림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밑에서부터 시작은 이제 그 광풍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저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영각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영각사를 따라 쭉 내려다 보면은 저쪽 대로변에 보면은 노천정이 있고 노은정. 그 다음에 또 이 은행나무 서하면 은행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것에는 이제 관운정, 괴간산과 백운산의 사이에 있다 해서 관운정. 그러니까 노은정, 관운정. 그 뒤에 또 이 서하마을에 송계 마을에 오면은 양송정. 소나무가 두 그루 사이에 정자를 지었는데 그것이 양송정이죠. 이제 양자를 빼버리고 이제 송정마을, 그래서 송정 그런데 그 정선 전시들 의병장, 전근 선생의 의병장이 있는 그 양송정. 그다음에 또 내려오면은 이제 거연정, 군자정, 동어정, 농월정, 또 이 황대마을에 오면은 화석정. 지금은 이제 그 화석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황대마을 앞에는 이제 구로정이라는 조그만 정자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화석정, 농월정, 동어정, 군자정, 거연정, 관운정, 노은정까지 양송정, 중간에 양송정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8개의 정자가 우리들이 보통 화림동의 8당 8정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지칭하는 말이냐? 그게 없어요. 언제 지칭하는 말이 어디가 지칭하는 말인지. 그래서 안이상동의 8당 8정인지 화림동의 8당 8정인지. 원래 화림이란 말은 안이 자체를 다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화림의 8당 8정인지 화림동의 8당 8정인지 안이상동의 8당 8정인지 하여튼간 이 안이고을에는 8개의 정자가 유명하고 또 8개의 그 용소 같은 게 8개가 용소가 중요하다. 이래서 그 8당 8정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8당 8정이 정확한 숫자로 어디라고 딱 누가 명시해 놓고서 정했으면 좋았는데 아무도 그걸 그 기록을 8당 8정 기록을 정확하게 남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학동에서 몇 개, 심원정까지 포함해서 신전동에서 몇 개, 화림동에서 몇 개 합해가지고 8당 8정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화림동의 8당 8정 이렇게 지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림동의 8당 8정이라 정의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로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은정, 그 다음에 은행마을의 관운정, 그 다음에 송계마을의 양송정, 그 다음에 거연정, 군자정, 동월정, 마지막으로 황대마을의 화석정까지. 근데 양송정도 불에 타서 사라지고 화석정도 옛날에 허물에서 없어졌고 그래서 2개는 없습니다만 6개의 정자는 현재 남아있죠. 그 6개의 정자는 다 경치가 좋은 데란 말이에요. 노은정도 유서 깊은 정자고 관운정은 그 밑에 절벽이라서 밑에 저도 어릴 때 가서 수영하고 놀았습니다만 그 경치가 좋은 곳이 관운정이고 또 노은정은 우리 함양 지역에 오신 의친왕 이강 선생께서 이강 전하죠. 의친왕 이강 전하께서 안이에 놀러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노은정이라는 현판도 써주고 또 이강 의왕께서 안이 지역의 많은 유적에다가 자기 글씨와 기문 같은 거 이런 것을 글씨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 저기 중시원 의관을 지내신 박모시하는 그 양반 저쪽 중산마을에 거기도 크게 세워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양반의 유적 그 글씨가 남아 있었는데 그 뒤로는 다 무너져가지고 그 시당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화림동에 8정이 있다. 화림동 8정. 그래서 저는 그 화림동 8정에 그 화석정, 농월정,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양송정, 관운정, 모은정 이 8개의 정자 노은 김혜김씨 그 양반이 이제 거기에 은거하신 것을 기념해서 모은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은정까지 화림 8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화림 8정의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화석정인데 이것이 우리들이 기록을 보면은 수원백시냐 그 다음에 거창장시냐 이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화림지 안이사람들이 쓴 화림지에 보면은 그것은 수원백시들을 기념해서 수원백시들이 세운 정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함양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이분들이 와서 시를 쓴 거 보면은 거창장씨가 세운 정자란 말이에요.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사적을 가지고 거창장 씨냐 수원백 씨냐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나뉘어지면 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백 씨들이 계시면은 이것은 우리 조상이 세운 거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면은 좋겠는데 그 3페이지에 보면은 화석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함양군지라든가 이 화림지에 보면은 화석정이라는 것은 원림리 황대마을에 있는데 백용진이라는 분을 추모해서 후손들이 세웠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백용진이 누구냐? 수원백씨로서 휴양 박인거래 구대손이고 선공강 가감역을 지냈다. 그러니까 이분을 찾아보니까는 고종시대 때 감역을 지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고종시대 인물이죠. 그래서 이분은 조실호시라고 해서 조실 부모를 조실호시라고 하는 거죠. 조실 부모하고 능히 자기 선대업을 이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공휴분이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해주고 꼭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해주는데 여공불급이라 마치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할 듯이 엄청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향린이 칭지라. 그래서 이웃 고을 사람들이 다 그 장관을 칭찬했다. 그 자손들이 우리 함양 안위에 와서 황대마을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용진은 안위 급제에 보면은 이제 과거에 급제 안 하고 조상의 음덕으로 벼슬하신 분, 음사에 해당되는 분인데 여기까지 보면 화석정은 확실히 수원백씨가 세운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문집에 보면은 미수하재고라고 저 병곡 도천에 사시는 그 진양아씨 그분들의 문집에 보면은 장처사 화석정문에 차분한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장처사 화석정문도 내내 이 화림동에 있는 화석정 얘기란 말이에요. 황석봉 심한일원이요. 그 세 번째 구절에 보면은 황석봉이 깊어가지고 세월이 한가하고 화림동고 적풍연이라 화림동이 아주 예스러워서 안개도 자욱하게 쌓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이 화석정이 내내 그 황대마을에 있는 그 화석정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장군은 이 처사 3세 등명이라 이 장처사 화석정은 장처사가 세운 화석정은 이제 이 장처사라는 분은 3대가 처사로서 아주 이름이 난 집안이다. 근데 이 장처사 화석정에 보면은 이것이 장처사가 세운 건지 장처사 화석정에서 놀면서 지으신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 뒤에 삼원당 허원식이라고 저기 정산 서원에 모셔져 있는 정치불악에 사시던 그 삼원당 허원식 선생 이분은 우리 함양에서 처음으로 장원이 아니라 그 고종시대 때는 처음으로 우리 함양 지역에서 장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세 가지 장원을 했단 말이에요. 뭐냐? 문과에 장원급제했고 또 그 이분이 문과에 장원급제할 때가 고종 왕께서 임금께서 처음으로 갑자년에 갑자라는 그 원년에 즉위하신 해이고 이것을 세 가지가 겹쳤다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이 양반한테 호를 내려줬어요. 삼원당이라. 네가 이 세월도 삼갑자 원년에 갑, 그 다음에 장원급제의 갑 해가지고 너는 이름에다가 원자를 써라 해서 허원식이라고 원자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삼원당이라 해서 삼원당이라는 호까지 지어서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임금님이 그렇게 기념해서 특별히 호까지 해서 해줬는데 이분이 이제 장천사 환이라는 장환이라는 그 처사한테 써준 시에 보면은 세거 장정 호산천이요 화석 정선 문기년이고 세거 대대로 사는 집에서 이제 정자를 꾸며서 산천을 좋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화석 정성 문기년이라 화석정이 이루어져가는 것이 어느 해에 됐는지 물어보노라. 그러니까 화석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장천사가 세웠다는 말이죠. 수원백씨가 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화석정이 그 안위 삼동에 화림동에 장천사가 화석정을 세웠다. 그러면은 그 안위읍지에 나오는 화석정은 수원백씨 백용진을 추모해서 자손들이 세웠다. 이 말하고 모순되잖아요. 근데 이 장천사가 세운 것은 고종시대 때인 것은 확실하고 이분 다 1891년에 돌아가신 분이 지은 시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고종시대 때 세웠는데 수원백씨들은 백용진이 그 인물이 바로 고종시대 때 벼슬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고종시대 때 벼슬한 인물을 위해서 자손들이 세웠다면
고종시대 세운 건 아니죠. 분명히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시대쯤 들어와서 아니면 해방됐든지 일제시대쯤 들어와서 화석정을 세웠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장천사의 화석정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또 이제 무너진 다음에 수원백시들이 자기 조상 백용진을 위해서 정자를 세운 것을 얘네 이름을 같은 화석정이라 붙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하나의 화석정이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거창 장씨들이 세운 화석정이 있었다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수원 백시들이 다시 또 정자를 하나 세웠는데 이것은 거창 장씨하고 연관없이 자기들 조상, 자기 뭐 할아버지나 그 정도 되겠죠. 그 백용진을 위해서 세운 정자, 그것이 바로 화석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데 하여튼간 어떻게 해석이 되든 간에 그 화석정이라는 게 황대마을에 있다는 것은 이제 화림동에 거슬러 올라갈 때 청머리에 있던 정자, 그게 화석정인데 지금이라도 다시 그걸 복원해낸다면은 노을정 가기 전에 화석정이 이제 화림동의 첫 번째 멋있는 정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폐제 보면 오자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향토문화 전자대전 함양 군자정 만들 때도 군자정은 당연히 정선정시 전시세 5대손 서강 전세월 전세택이 일도 선생이 해동 군자다운 면모를 기리기 위해서 1802년에 세웠다라고 서술이 되었어요. 저도 그때 뭐 향토문화 전자대전 할 때 교정을 봤습니다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봤지 또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의심을 하지 않으면 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의심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는 거죠. 근데 저는 군자정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군자다운 일도 선생을 기념해서 세웠다. 그러면 그거 맞는 말이죠. 그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군자다운 일도 선생을 기념해서 정자를 세웠다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도 선생은 악양정도 세우고 광풍루도 세우고 제월당도 세우고 이렇게 정자를 다 세우고 물론 광풍루 제월당은 아니 현감으로서 현감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현감은 녹봉도 많이 받으니까 그 녹봉 받아서 그것을 건물을 세우고 또 그 건물을 세우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관찰사가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세울 능력이 되지만은 악양정이라든가 군자정은 그냥 개인적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관의 힘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정자 하나 지으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을 동원하려면 돈이 들죠. 근데 이제 입조 선생 입장에서는 어머니께서 설립을 잘 꾸려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입조 선생이 어머니의 어려움만 없을 뿐 아니라 그 친구분들도 다 정자를 세워서 풍류를 즐기시는데 정옥견 선생이라든가 정영수 선생이라든가 이분들도 다 정자를 세우시는데 일조 선생이라고 정자를 세울 여력도 되고 세울 풍류도 갖추신 분인데 안 세울 리가 없다. 그러면 그 군자정을 일조 선생이 세웠다 하면 군자는 뭘 상징할까? 당연히 이제 일조 선생이 광풍제월로 주렴계를 연계 주동희 선생을 흠모해서 세웠다 그러면 그 군자정이라는 것은 바로 연지군자라는 거죠. 연지군자. 그 연이라는 것은 꽃 중에 군자다. 그 사람 중에 군자가 되려면 연꽃의 군자다운 면을 우리들이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 태어났으면서도 전혀 진흙에 물들지 않고 우리들이 어지러운 환경에 태어났어도 우리 그 어지러운 환경에 물들지 않고 다르게 심성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군자정신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뭐 다 흙수전이 뭐 금수전이 하는데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뭐 이재명 같은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다 훌륭한 분들이 조선시대 다 그 흙수저 태어난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고생했다고 해서 심성이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크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이러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해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는 것이 바로 군자의 정신이고 연꽃의 정신이죠. 그래서 일도 선생께서도 그런 연꽃의 군자의 정신, 주령계 선생이 강조하신 그 군자의 정신을 본받아서 군자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가? 그 근거를 보면은 이 군자정기에 보면은 이 전세거이라는 분이 여기
위에서부터요 내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전세골도 우리 근데 전세골이 아니고 전세택자입니다. 전세택도 숭정 삼임술에 지은 군자정 시소에서 문전석 때 일두선생의 유적, 일두선생 두로의 유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후인들이 군자정 이 세 글자를 새겨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보고서 느껴가지고 여기다가 군자정을 건립하고 주자 선생께서 지으신 군자정 시, 그 군자정 시라는 그 오원절구시가 있는데 그 군자정 시가 바로 주자가 주자를 존경한 시예요. 그 앞에 주자가 주자를 존경한 시, 그 앞에 주자는 붉을 주자 주자, 신한 주시 주자고 뒤에 주자는 이제 두루 주자 주자. 우리 신재 주세봉 선생, 소소서원을 세운 주세봉 선생도 두루 주자 주시입니다만은 그 주렴계 선생의 후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렴계 선생이 그 두루 주자 주시 주자, 그 주자 통서와 주자 태국도서, 주자 예련서 이런 명작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렴계 선생이 송대 성리학의 시조로서 존경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도 성리학의 시조로서 우리 일두 선생이라든가 그 신재 주세봉 선생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존경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광풍루 제월당, 경념정 이런 정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은 그것을 주자 선생께서 주자 선생께서 주렴계 선생의 그 주자의 군자정의 정신을 기려서 군자정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오면은 우리들이 군자정을 보게 되면은 조선 전기에는 군자정은 주렴계를 생각했는데 조선 후기에 오면은 군자정을 보면은 주렴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주자가 군자정 시를 지었지. 군자정 시에 뭐라고 했더라? 그 군자정 시를 가지고 시를 지어보자. 그래서 전부 다 주자, 주의 선생만을 군자정 하면 주의 선생을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군자정 거연정에 오신 분들은 연재 송병선이라든가 이분들은 전부 다 이 주자의 군자정을 생각하면서 주자를 생각하면서 군자정을 보고 있어요. 우리들이 조선 전기의 군자정을 보면은 이제 주렴계 선생을 보면서 군자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군자정에 와서 놀면서 군자정의 주인인 주렴계가 아니라 군자정을 읊으신 주자 선생을 연상하면서 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조선 후기에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자하게 매몰려서 주자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분이 있는 거 잘 몰라요. 그 주렴계가 있고 정명도 정의천이 있고 장행고가 있고 소광절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추억은 없고 전부 다 주자 선생, 주의 선생의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자 선생이 지으신 군자정 시 여기에 차원해가지고 이 전세택이라는 분도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군자정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거기를 내 보고서 느껴가지고 내가 군자정을 새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그러니까는 이건 전시들이 세운 게 아니라 일도 선생부터 있을 수도 있고 일도 선생이 바로 세웠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일도 선생님께서 정자를 세웠다 그러면 뜬금없이 정자를 군자정 하나만 딱 지었다 그러면 에이 일도 선생이 정자를 지을 줄 알아? 정자 풍류를 알아? 이런 할 말이 없죠. 근데 일도 선생은 이미 39살에 하동에 가서 악양정을 지어서 제자들은 모셔서 강학도 하시고 풍류도 즐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시고 또 그 정자를 세울 여력도 있으신 분이고 이러니 군자정을 자기 처가 마을인데 거기에 군자정을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고 세우지 못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정은 일도 선생이 세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다 이거죠.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1500년대 고대 정경원 선생이 황석산성에서 피난살이 하면서도 일도 선생의 군자정을 보면서 일도를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군자정을 보면 다 일도 선생을 연상한다는 것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다 일도를 생각하면서 일도 선생의 그 군자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바위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거기에 전시서 그 후손들이 세운 그 정선전시 군자정 이전에 군자정이 다 있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디에 뭐가 있었다 하면 거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새로운 것도 찾으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패지에 보면은 군자정 시에 이 산청 분이신 산청 단계의 출신의 성제 정규석 선생의 지은 시에 보면은 군자정을 지으면서 이분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전세걸 전세택도 군자정을 지으면서 일도 선생을 뭐 추모하긴 했지만은 군자정이라는 것이 주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자를 생각하듯이 이분도 내내 주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석간동활수요 수말 내청풍이라 천재 무궁이에 긴 모해없고 돌틈으로 살아있는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수말 내청풍이라 나무가지 끝에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천재 무궁이에 천년 동안에 끝이 없는 그 성현의 뜻이 긴 모해없고 이 군자정에 담겨 있는데 몇 사람이나 주자를 사모하고 회옴 주자의 호가 회암이죠. 회암 주자. 그래서 몇 사람이나 주자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 군자정에서 맑은 바람을 느끼고 묽은 돌통 사이로 흐르는 물을 보면서 천년의 그 다함이 없는 자연의 세계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몇 사람이나 주자를 생각하고 군자정에 와서 왜 주자를 생각해요? 군자정에 오면은 일조선생을 생각하거나 주렴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조선 후기, 조선 말기 학자들은 주자만 생각한다. 오로지 주자. 그 주자가 무슨 시를 지었느냐? 묵장오영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5가지를 묵장이라는 별장에서 5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 선생은 군자정을 지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뭐 전체를 한번 다 본다면 의장 임한수하니 지팡이를 짚고서 찬물 차가운 물에 임하니 피금 임만풍이라 내가 옥깃을 열어 제치고 피금 열피자 그러니까 더우니까는 이제 옥깃을 좀 열어 제쳤겠죠. 임만풍이라 늦바람 저녁 늦게 부는 바람에 서 있노라. 상봉수군자하니 여러 군자들 여러 학자들을 만나니 상봉수군자하니 위아 설여몽이라.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 정자가 바로 주렴계 선생의 정신을 본받고자 세운 정자입니다 하고 주렴계 늙은이의 여몽을 이야기해 주더라. 위아 설여몽이라. 나를 위해서 여몽을 이야기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 군자정이라는 정자가 바로 주렴계를 이야기해 주는 주렴계를 추모하는 정자다라고 주자 선생께서 지으셨는데 이 양반의 운풍 바람풍자와 늙은이 옹자 바람풍 늙은이 옹자가 이제 운자인데 한 시를 짓는 법에 있어서 그분의 운자를 맞춰야 되죠. 그 운을 따라서 이 성제 정규석이라는 분이 지은 시에 보면은 주자는 주렴계를 사모했는데 이 정규석이라는 분은 여기 앉아가지고 주자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주렴계를 사모 안 하고 그만큼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은 주자만 일컬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자정을 읊은 시 중에 보면은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 군자정이 황고 신수희 선생이라고 우리 안희 지역의 녹봉 유원일 선생의 스승이신데 안희 지역에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녹봉 유원일 선생이 안희의 녹봉서당을 세워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또 나중에 녹봉서원을 세워서 유원일 선생을 모시기도 했죠. 그 녹봉서원이 좀 했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비석만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스승이신 황고 신수희 선생도 주자정을 읊었는데 군자정을 읊었죠. 근데 이 군자정을 읊었는데 여기서는 뭐 어떤 지역을 특정한 거 아시고 이분은 소나무를 군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소나무도 군자의 하나죠. 왜냐? 군자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라.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라. 날씨가 찬 뒤에야 꽁꽁오는 겨울이 된 뒤에야 지송백지 후조라. 소나무 잣나무 뒤에 시든 나무들을 볼 수 있다. 소나무 잣나무들은 다른 나무들이 다 시들어도 혼자 청청한 기백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송백지 후조당이라는 그 저기 남동에 가면 후조당이라는 그 김씨들 정자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성 김씨 김부륜 그래서 그분들의 그 후조당이라는 그 지명이 온 것처럼 세한도도 이제 후조당하고 같은 말이죠.
세한여로 지순백주 후조니까 소나무 잣나무 뒤에 많은 나무들이 시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나무의 기상도 군자의 기상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고선 선생 그 시대의 인물들은 소나무를 이제 군자의 정신에 비기기도 했어요. 연꽃으로의 군자의 정신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도 이제 군자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농화유고라고 있는데, 이 농화 선생이 바로 우리 구충각에 모셔져 있는 정중헌, 중자 헌자 이분인데, 이분이 그 군자정에 대해서 언제 사람이냐, 이분이 1698년부터 1781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802년에 군자정이, 전시들이 세운 군자정이 세워지기 몇 년 전에,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분이 이제 군자정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염석 오선조하니, 우리 선조를 생각해 보니 심진개차고라, 참된 풍경을 찾아서 이 언덕에서 쉬셨구나. 종류 군자호하니, 정자는 남아서 군자여 호칭되니 인솔 고호유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옛날 원님께서 노시던 곳이다 하더라. 이렇게 농화 정중헌 선생께서 자기 조상이신 일도 선생의 유적지 군자정에 와서 보니까 우리 조상께서 참됨을 찾아서 이 언덕에서 노셨는데 정자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군자의 호로 지칭되더라고요. 군자호라. 물론 이제 정자가 없어지고 정자는 군자의 이름만 남겼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뒤에 거하고 대칭으로 해석하면은 정자는 남아있는데 그것은 군자로 호칭되더라고요. 군자정이라 칭해지는 거죠. 인설고후유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 원님께서 노시던 곳이다. 옛날 원님이 누구예요? 바로 일도 선생이잖아요. 안희현감, 일도 안희현감이 아니고 안흥현감 일도 제행천생이 유람하시던 곳이다. 논다 그러면 뭐 쓸데없이 노는 것처럼 여기니까 옛날 원님께서 유람하시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자정이라는 것이 그 당시 농화 정중헌 선생께서 와서 보실 때, 조상 유적을 찾아서 오실 때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최혁현 선생께서도 이제 이 농화 선생님께 농화 정중헌, 그 아버지가 바로 일도 선생 종손이신 신자 운자 동봉 선생, 동봉 정의원 선생, 그 다음에 그 위에 증조는 이제 광현, 시우는 이제 종손은 아니죠. 저기 하동정씨 고가에 모셔져 있는 그 주인이신 동봉 선생, 그 다음에 그 중조가 광자연, 창주 광현, 이분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창조 선생 후손. 그 다음에 이제 산청학자인 니게 박래호라는 학자도 안희 삼동을 찾아왔는데 1765년 영조 41년이란 말이에요. 이때도 이분께서 지은 시에 보면은 군자정을 열심히 보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자 여사 가는 것은 이와 같이 가는구나. 그 공자님께서 자재천상활 서자 여사 부인저 불사주야로다 그랬잖아요. 자재천상활, 공자님께서 내과에서 서 계시면서 자재천상활 서자 여사 부인저, 가는 것은 물이 가는 것은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구나. 불사주야로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흘러가는구나. 이게 공자님께서 냇물을 좋아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수제요. 왜 물이요? 왜 이렇게 공자님이 물을 좋아하십니까? 물이라는 것은 불사주야예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영과의 진, 웅덩이를 채우고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는 공부하는 것은 밤낮 없이 공부하는데, 어떠한 것이 모르는 게 있으면 다 그 깨우치고서 다시 또 나아가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다 깨우치고 나아가고, 이렇게 해서 끝없이 노력해서 익혀나가는 것이 바로 공부다. 이게 공자의 정신이잖아요. 맹자의 정신이고. 그래서 서자 여사서 이제 가는 것은 이와 같이 가는구나. 왕과 내성무라 흘러가고 또 와서 흘러서 이어서 흘러오고, 부자 천추훈, 공자님의 천년의 가르침, 선생 영의유라, 일도 선생께서 그것을 시로 읊으시면서 여기에서 유람하셨다. 이게 바로 군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자정은 일도 선생께서
유람하시던 곳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딱 시가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 군자 정전수여 군자정 앞에 물 고금은 속상류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로 이어서 흘러간다. 천의 보완서여 하늘에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기러기 소식이 있고 인작 욕기유라. 사람들은 이제 기수에서 모욕하던 그 공자님의 그 욕기 정신 그것이 놀고 욕기유라. 구가 암태몰이요. 옛날 여기에 군자정이란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구가 암태몰이에요. 이 바위는 이제 이끼에 덮여 있고 신량 안수조라. 새로 서늘한 기온에 언덕에 나무들은 시들었구나. 무연배장구 하니 풍경 편생수라. 무연배장구. 장구라는 것은 일도 선생의 지팡이와 일도 선생의 신발이죠. 일도 선생이 여기에서 지팡이 짚고 집실 신고 산보하던 그 유저. 근데 그 산보하던 그 시절, 내가 그 시절을 모실 배자 모시고 다닐 수는 인연이 없단 말이에요. 무연. 이미 몇백 년 뒤의 사람이니까 무연 배장구 하니 지팡이 짚고 산보하시던 그 모습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인연은 없지만 풍경 인연이 없으니 풍경 편생수라. 이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데 일도 선생 안 계시니까 문득 근심이 시름이 돋는다.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시름겹다 이거죠. 그만큼 일도 선생을 존경했다. 니게 박래호 선생이. 그 다음에 그 손재 남한조 선생인데 이분은 영남학파 태계학파의 최대 학파인 학봉 김성일 선생의 학봉학파의 아주 그 대종사이신데 학봉학파가 이제 내려와서 가람 이연일 선생이고 미람 이재 선생이고 그분을 계승하신 분이 손재 남한조 선생이고 손재 남한조 선생을 계승하신 분이 이제 정재 유치명 선생인데 이분이 다 태계학파의 최고 학파인 학봉학파의 정통 계승자란 말이에요. 그 대산 이상정 선생 바로 제자, 수제자로서 대산 이상정 선생의 학맥을 이었단 말이에요. 손재 남한조 선생. 이분도 우리 안희 지역을 유람하신 처치가 있단 말이죠. 안희 화림동을 유람하셨는데 거기에 군자정을 읊은 시가 있어요. 그 군자정을 읊은 시에 뭐라고 그랬냐? 군자 경행처. 군자께서 다니신 곳 천추 반석존이라. 천추에 너럭바위가 존재한다. 이때는 이제 정자는 없는 것 같고 바위 정자에 새겨져 있는 군자정이라는 세 글자만 남아있는 것 같죠. 노태 반유복이요. 늙은 이끼는 향기로운을 남기고 청수 활려원이라. 맑은 시냇물은 저 졸졸졸 근원에서부터 온다. 즉지 추심상하니 여기에 와서 내가 마음으로 감상을 하니 하인 니서없고 누가 그 일도 선생의 실마리 이론을 전해줄 수 있을까? 길에 와선시라니 돌아와서 절방에 누워있으니 소몽척진번이라. 꿈속에서조차 번뇌와 새 속의 먼지 이런 것들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경치가 좋아서 내 번뇌와 먼지도 씻겨나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일도 선생의 그 맑은 기상을 내가 느끼고 보니까 광풍제와 같은 기상을 느끼고 보니까 내 정신도 번뇌가 다 씻겨나가는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일도 선생의 영향력이 그 학봉학파의 대학자한테도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산 이만보라는 분이 지금 어디 상주에 그 자치가 남아있는데 이분이 최고의 학자로서 덕천서 원장도 지내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화림농을 유람하시면서 이 군자정을 읊었는데 이분이 읊으실 때는 군자암이라고 했어요. 군자정은 그 당시는 허물어지고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군자암이 있는데 수석이 파가라 물이 굉장히 맑고 돌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두 소나무가 아주 한아름 아름드리가 돼서 심치 우르리라. 아주 푸른 빛이 아주 울창했다. 일두제 정선생이 유기상이라. 일두제 정선생께서 그 위에서 유람하시면서 명지명운이라 군자암이라고 명명하신 것이다. 그 아래로 내려오면 용유담도 있고 차이람도 있고 월연암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위안부도 군자암에서 놀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군자정은 없고 군자암 바위에서 놀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함양에 이제 임진왜란 일기를 남기신 고대 정경훈 선생, 1556년생으로서 이제 1600년대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선조 30년 1597년 주 9월이면 이미 황석산성이 함락돼서 함양 지방에 많은 인명이 살상된 다음 일본인들한테 희생당한 다음입니다. 그때 이제 이 화림동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읊은 경치를 감상하는데 27일 우에서부터 좀 내려가면 27일이 있잖아요. 27일 을묘의 4, 5, 19라 잠깐 비가 내리는데 19에 역 오현 마을을 지나서 우락동 마을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상군자정이가 군자정을 감상했다. 그러니까 군사정에 올라가서 놀았다는 얘기죠. 상군자정을 감상했다. 안간상상하니 황석산성을 우러러보고 부견적진하니, 그 당시 외적들이 아직도 함양 지역에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저 외적의 진을 숙여서 내려다보니 인사양정지사라. 양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안흥현감 존재 곽준 선생이 안흥현감으로서 순국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정의 죽음을 생각하니 불강노하라. 깨닫지 못하는데 눈물이 흐른다. 그래서 양정이 견기어 백사리마나 존재 곽준 선생 안흥현감께서 백사리마한테 사기를 당해서 속임을 당해서 공사 흉봉하니 헛되이 외적의 칼날에 돌아가셨으니 가에나 슬프도다. 사림의 증제 성중하여 사림 백사림이 일찍이 성중에 있으면서 닉 채상 노약 출성지 전령하고, 채상이라는 건 당시 채찰사 모든 군사 권한을 쥐고 있던 채찰사 오리 이원이 이분의 노약 출성지 전령,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모두 성을 나가라, 황석산성에서 나가서 딴 데 가 숨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백사림이라는 인간이 그것을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는 숨겨놓고 또 지는 우장출기 모 양첩이라 자기의 어머니와 두 첩은 몰래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고 안흥 거창 양하고 안흥 현검하고 거창 군수한테 두 수령한테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은 식솔들은 몰래 내보내놓고, 그 다음에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모두 성을 나가라 는 차차사의 명령도 숨기고 안흥과 거창의 군수들 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처심 행사가 여적하여 그 사람의 처심과 행사, 행위가 적과 더불어 뭐가 다르냐. 그렇게 못된 놈인데 그 어려운 참혹한 현장에서도 군자정은 불에 타지 않고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597년도에도 군자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일도 선생의 친구분들이 삼정 정옥견이 능어정을 세웠고, 정현천 선생은 군자정을 세웠고, 정영수 선생은 이제 서계정을 세웠다. 근데 이분들이 다 동갑이에요. 일도 선생의 증조부인 정옥견도 1450년생, 일도 선생도 1450년생, 그 다음에 경주정시 정영수 선생도 1450년생. 이분들이 다 1450년 동갑으로서 다 정자를 지고 풍류를 즐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끝낼까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반까지. 10분이요? 네. 그러면 제일 뒤에 보시면은, 아니 그럼 차차 넘기면서 보죠. 악영정이라는 것은 일도 선생께서 39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탈상을 마친 다음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지리산 꼴짜기를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것을 마치 율곡 선생께서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고 하시는 그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율곡 선생도 어머니 돌아가신 걸 너무 슬퍼해서 머리는 깎지 않았지만 금강산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을 유람하면서 그 슬픔을 잊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 슬픔을 초월하고자 했는데 그 정신이 율곡 선생은 금강산에 들어가신 거고, 일도 선생은 지리산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셔서 지리산을 넘어가시다가
저기 악양현에 가서 거기서 딱 경치를 보시고 아 여기가 좋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마치 후세에 남명 선생께서 김해 신어산에 은거하셔서 산의정을 지으신 것처럼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경치. 그 남명 선생보다 먼저 일두 선생께서는 저 하동 악양에 가셔가지고 그 강물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바다니까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그런 경치를 찾으셨다. 거기서 이제 슬픔을 잊고 악영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제자들을 모아서 강학을 하셨다. 그래서 회광동 제자들을 모아서 강학을 했다. 그래서 회광동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악영정을 세워서 근데 또 이분이 바로 이제 과거에 문과에 급제했단 말이에요. 또 소격서 참봉에 또 임명되고 그 함양 출신인 사관 조효동 선생께서 이분을 추천했단 말이에요. 효행이 탁월하고 학문도 깊으니까 벼슬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성종대왕께서 그래 그럼 벼슬을 줘라. 그래서 소격서 참봉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두 선생께서 상소를 해가지고 저는 부모가 효도하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지 특별한 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임금님의 은혜를 받아서 벼슬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 벼슬을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내가 너의 행적을 듣고서 눈물이 흐르니 너의 행적은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벼슬을 주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벼슬에 임하라. 그래서 소격서 참봉으로 취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소격서 참봉으로 취임하시고 벼슬을 하시면서 또 상소를 해서 사양을 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후인들이 볼 때는 야 일두 선생께서 그 말단의 종구품 소격서 참봉 말단의 벼슬을 하면서도 임금님한테 나 벼슬 못해요 라고 상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종대왕께서는 아주 따뜻한 답변을 내리시면서 내가 너의 사직 상소를 보고 눈물이 흐르니 너는 사직하지 말고 벼슬하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종대왕의 인품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왕이다. 그 후인들의 후왕의 후왕들은 성종대왕의 그 따뜻한 그 인품을 본받아서 어진 신하를 등용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평가의 대상이 바로 성종대왕과 일두 전선생의 첫 벼슬 일병지사라해서 첫 번째 벼슬하는 거 일병지사라는데 그 첫 벼슬할 때의 일두 선생과 성종대왕의 풍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두 선생께서 그 벼슬을 하시고 근데 일두 선생께서 벼슬을 하시면서 느끼신 거예요. 내가 부모 덕으로 벼슬을 하는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시묘살이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부모 덕으로 벼슬한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이왕 벼슬할 거면 과거에 급제해서 당당히 벼슬하겠다 해가지고 문과에 응시해가지고 당당히 합격해서 바로 벼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문관 검열 조선시대 때 예문관 검열은 최고의 벼슬이에요. 말단이지만은 그래서 타경 김일성 선생이 딱 기다리셨다가 그러니까 일도 나이가 14살에 많으니까 형님 그랬겠죠. 형님 제가 예문관 검열을 맡고 있으니까 이것을 형님한테 물려줄 테니까 형님이 받아서 하세요. 옛날에는 예문관 검열 추천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추천해서 임금님한테 올리면 임금님이 군말 없이 딱 임명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열은 검열을 항상 자기 추천해가지고 계승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의 인재를 추천하는 거죠. 만약에 못난 놈을 검열에 추천했다 그러면 자기도 망신이고 그 양반도 망신이고 둘 다 망신이니까. 그러니까 타경 선생이 바로 일두 선생을 추천해서 일두 선생이 예문관 검열이 돼가지고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의 말씀 행동을 다 받아들이는 사관이 되신 거죠. 예문관 검열하고 승정원 주서가 임금님 곁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사관들이니까. 그래서 일두 선생께서 성종대왕의 일고수 일투족을 적는 사관이 되셨고 또 그 다음에는 세자 시강화 설설에서 연산군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셨는데 설설하는 것은 경서를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벼슬 이름처럼 세자한테 가서 경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자의 스승인 거죠. 그냥 허투루 그냥 설설하는 벼슬을 하면서 세자 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세자한테 경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설설란 말이에요. 근데 설서보다 더 높은 벼슬이 문학이라는 벼슬인데 이건 세자한테 문학을 가르치는 벼슬이란 말이에요. 그 문학이 뭐냐? 주로 시를 짓는 거죠.
연산군이 시를 잘 짓는 사람이에요. 왜 시를 잘 짓느냐? 바로 4개 유원 선생이 세자시공원 문학으로서 연산군한테 시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시를 잘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4개 유원 같은 당대 최고의 시인한테서 시 짓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두 선생께서도 세자시공원 설설을 계셨고 4개 유원 선생께서도 세자시공원 문학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문학은 오품위가 더 높아요. 훨씬. 일두 선생보다 높은 벼슬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두 분이 같이 시공원에서 숙직하시면서 일두 선생이 설명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하동 악양에 악양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는데 그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벼슬 그만두면 가서 같이 은거하고 삽시다. 그러니까는 4개 유원 선생도 좋다. 내도 벼슬 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두면 강릉이 너 따라서 거기 가서 같이 살겠다. 이래서 둘이 약속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4개 유원 선생하고 그분이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는데 4개 선생께서는 이제 합천 군수 거창 현감 합천 군수 우성 현령 이런 벼슬을 하시다가 자기 아내가 돌아가시니까는 4개 선생께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도 선생께서 갑인년에 안흥 현감으로 부임하시던 해에 4개 유원 선생은 합천 군수로서 순직했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도 선생께서 그 제문을 지어가지고 그 제문을 읽어보면 너무나 슬프죠. 우리께서 한번 11페이지에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한데 영영께 없사는 큰 기계는 붕세가 나는 듯하고 뛰어난 재주는 표범문이 그렇습니다. 천장에 쓰인 문장은 목향이 구름 같고 1페이지 글솜씨는 비바람치듯 하였습니다. 일찍 사맛이 올랐고 늦게 본가에 들었습니다. 유림의 종장이셨고 옥당의 으뜸이셨습니다. 왕께서 나라의 보배를 얻으고자 하여 문국에서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어버이 봉양을 지방관이 되었고 장원심으로 2번이나 제전하셨습니다. 재능이 혈령에 맞지 않았으니 어찌 작은 고리나 다스리겠습니까? 이에 왕명을 받들었으니 들어와 경악에서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장은 여세에 불과하였고 충의가 가슴에 끌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사원부에 들어가서 나라의 기강을 한번 짐작시켰습니다. 모친의 연세가 높으심에 봉양하고자 하는 효심이 간절하였습니다. 거량하여 합천군수에 특별히 제수되었으니 군수로 봉양하는 것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고향에 계신 백발노모를 미처 모시지도 못해 않는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작은 병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뜨시게 될 줄을. 원군에서 부음을 듣고 누가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저의 마음은 천배의 마음이 더욱 슬픕니다. 행운으로 같은 꼴에 살게 되었고